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에서 만성골성 백혈병을 비롯한 만성골수 증식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의 그 만성골성 백혈병은 그 성인 전체 백혈병의 한 10에서 20% 정도 그래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0.8명 정도니까 그 한 해에 그 300여 명 이상의 그 환자분들이 새로이 진단을 받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더 여자분들보다 진단 받으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대부분 중년, 그러니까는 40대에서 45세, 4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네, 진단되시는 그 연령대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 등은 현재의 어떤 기점으로 확 바뀐 거는 아니고 이제 예전에 처음에 글리백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치령 항암제가 나오기 전에는 골수이식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표적 항암제가 치료제가 1세대 약이 나온 이후로 80% 이상 그 장기 생존을 하는 환자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2세대 또 3세대 이런 새로운 약이 나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생존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에는 거의 90%에 그래도 가까운 분들이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장기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처음 진단받을 때부터 한 5% 미만의 환자분들은 급성기 단계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서 항암화학 치료 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도 필요로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환자분들도 나오게 되고요.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여러 약제 등에 실패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치료에 굉장히 난항을 겪는 이제 이런 일부의 환자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병이 돼서 이제 오시는 양상도요. 급성 같은 경우에는 혈구 수치의 급격한 변화를 이제 초래하면서 빈혈이라든가 아니면 출혈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증상 표현으로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이제 특징적인 게 간 피장, 비장 종대가 되게 특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피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뭔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서 조기포만감이 있고 그다음에 좌상부에 저희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위치해 있는데 그게 배꼽까지만 이렇게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 딱딱한 게 뭐가 만져지게 된다. 이런 증상 발현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급성하고 만성은 진단과 치료 과정이 굉장히 엄격한 차이가 나는 질환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급성 백혈병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 병은 표적을 할 수 있는 만성기에서 진단을 받으면 암 유발 유전자를 표적을 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치료 방침이 외래에서 이 표적 항암제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잘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느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방향인데 하나는 환자들이 일단 약을 잘 복용하도록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을 먹다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작용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심각하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작용들의 이제 대사성 어떤 질환들,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또 뇌혈관이나 아니면 말초혈관들이 막히는 현상도 있고 호흡기계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야가 잘 관리가 되려면 이런 다학제적인 그 혈액을 담당하는 혈액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이 환자분들을 잘 그래도 경험치를 갖고 약물 치료를 하다가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을 많이 경험들을 갖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과 의사들의 그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과의 의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기본으로 쓰는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쪽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고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뭐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여러 과들의 그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병이 잘 치료되고 있다는 그 반응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실험실적으로 저희는 이 암 유전자를 PCR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의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런 골수성 백혈병을 보는 이런 팀들은 교육, 그러니까 환자들이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이런 다학제적인 관리 측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병의 암을 정확하게 잘 치료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네, 치료를 적절히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암이 얼마큼 존재하는가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유전자 검사, 염색체 검사라고 하거든요. 처음 진단될 때는요. 그래서 그런 염색체 수준에서부터 그다음에 PCR 검사, 그다음에 돌연변이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이제 사실 환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사실 볼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병원에 그런 검사 장비들이나 인력들을 다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종의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기간 내에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과 팀들이 다 존재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내면 바로바로 검사가 시행이 되고 아무래도 검사를 내고 그걸 되돌려 받을 때까지의 시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